네, 미래시로 알아보는 2025 우대정원이라는 주제로 이번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메이저 수학학원 김찬엽 부원장입니다. 네. 일단 이번 설명회는 뭐 6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해볼 텐데, 먼저 이제 의대정원이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좀 됐네요. 2월 17일 토요일에 이제 제가 설명회를 했었는데, 저 때가 겨울방학 특강 기간이었거든요. 저희 학원이 이제 월화수목금으로 이제 바꿔서 아침부터 수업을 진행하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쉬던. 근데 너무 중요한 주제가 급박하게 갑자기 터져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명회를 한다고, 이제 설명회 하면 당연히 뭐 저도 나와야 되지만 이제 준비하시는 다른 선생님들 나와야 되니까 되게 학원 입장에서는 크게 마음을 먹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학특강 기간 중에, 겨울방학특강 기간 중에 주말에도 이제 급작스럽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2월 17일에 의대정원 확대한다고, 2,000명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뭐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법원도 갔다가 뭐 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뭐 학칙을 개정을 한 해 만에 휴학을 받아준 해 만에 시끄럽습니다. 제가 뭐 그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뭐 딱히 궁금해하시지 않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뭐 누가 제 의견을 들어주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뭐 어떻게 의료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저는 어쨌든 이제 사교육 업장에 종사하는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의대 정원이 확대됐을 때 학생들이 이제 대학 가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뭐 이쪽에서 제가 접근을 해야지 뭐 한국 의료와 뭐 의료계의 어떤 영향 이런 거를 제가 분석을 하기에는 뭐 한없이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략하기로 하고, 혹시 뭐 궁금하시다면 네, 영상 끄고 나서 네, 영상 끄고 나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하도 네, 나락을 가는 유튜버들이 많아지고 있죠. 네, 저는 뭐 유튜버는 아니고 그냥 학원 선생님이긴 하지만 유튜버에서는 항상 말조심을 하는 걸로. 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 발표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저거 발표하고 나서 적어도 4월 말까지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시점이 됐을 때 원래 고3이 되는 4월 말까지는 시행계획 변경안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까지 나올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한 번 더 미룬 거죠. 와, 설마 지금까지 내겠자면서. 왜냐면 5월 말에는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올해 수시 우리 몇 명 뽑고 뭐 언제까지 접수해서 최저는 뭐고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 아무리 못해도 5월 말에는 발표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 때도 발표 안 하고 진짜 수시 모집 원서 접수하기 전에만 발표하면 되잖아 라고 또 미룰 수도 있습니다. 이미 2번이나 미뤘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그래도 5월 말에는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 고3 4월 말에 나오는 게 시행계획 변경안이죠. 시행계획은 뭐냐?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이 대학에 가는 이제 고2 4월 말에 당연히 미리 발표를 해야겠죠. 고2 4월 말까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지금 고3 기준이면 작년 4월 말이었을 거고, 현재 고2 학생이 있으시면 이제 고2 4월 말, 저번 달 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2026학년도, 2026학년도 시행계획이 발표됐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요 설명회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2026학년도 시행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후년에 대학에서 학생들 어떻게 뽑겠다, 어떤 전형으로 뽑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학교별로 발표를 했고 입학처에 공개를 했는데, 문제는 2025학년도가 확정이 안 됐죠. 의대 정원 어떻게 되는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발표를 못 했는데, 근데 이제 대학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 2,000명 발표한다고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대학에서는 아직 너네 확정시킨 거 아니잖아, 우리 2,000명 확대 전으로 발표할게 라고 하면 혼날 것 같죠. 네. 교육부에서 혼은 내지 않고 돈을 안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은 이제 교육부, 정부의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0명 확대하는 거 맞죠? 라고 하면서 2,000명이 확대된다면 저희는 이렇게 뽑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시행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 발표 안 됐는데요. 그래서 순서가 좀 이상하죠. 2025년도가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2026학년도에 시행계획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목을 미래시로 알아보는 2025 우대정원이라고 이제 정하게 됐는데요. 미래시, 뭐 영어
네, 영어 시제 같은 거 이제 들어보셨을까요? 네, 미래 시제. 네, 옛날 이제 문법들 배웠을 때 그런 건데, 미래 시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물론 저는 이제 이거를 영어에서 따온 건 아니고, 사실 게임 용어에서 따온 거긴 한데, 뭐, 네, 미래 시를 알아들으시는 게임은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 개인적인 생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 설명이 뭐 하지?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주제 정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뭐 하지? 대체? 할 거 없으면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강제로 막 예전 했던 거 찾아서 하는데, 두 번째로 어려운 건, 그래서 제목을 뭐로 하지? 이게 사실 저는 두 번째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주제도 잘 담아야 되고, 관심도 잘 끌어야 되고, 뭐 어그로를 끈다고 말을 하죠. 관심도 잘 끌어야 되고 해서 이제 되게 제목 정의가 사실 제일 힘든데, 이번 제목은 정말 제가 이제 저도 게이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게임 때문에 제가 되게 빨리 정해서 너무 홀가분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쓸데없는 이야기였고요. 네, 그래서 2026학년도 시행 계획을 가지고 2025 의대 정원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PPT 나눠드린 거 두 번째 걸로 가시면 요 내용들을 이제 제일 필요한 것만 써놓은 PPT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2025가 빠져있죠. 2025는 발표가 안 됐거든요. 근데 2024는 이미 뽑았고 2026은 발표했으니까 그 둘이 정확한 비교 대상이다. 2025 같은 경우는 사실 2,000명이 증원이 될지 좀 줄어서 1,500명이 될지 뭐 50% 이상에서 뭐 대학에서 자율로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진짜로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라서 2025는 잠시 보류해놓고 2026이랑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PPT에 다 넣을 수는 없어서 여기 따로 이제 프린트로 드린 건데, 뭐 의대 정원이 어떻고, 치대 정원이 어떻고, 한의대, 약대, 수의대 정원이 어떻고, 그다음에 뭐 그래서 이제 의대에서는 어떤 식으로 뽑고, 교과, 종합, 논술, 정시, 가나다군, 그다음에 그래서 학교별로 어떻게 뽑는지 되게 정말 꼼꼼히 잘 정리해 주셨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꼼꼼히 잘 정리해 주신 자료 보고 자료 보고 숫자는 그렇게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사실 맨 처음 저번 설명회 때 했던 내용이 그래서 진짜 의대 가기 쉬워지냐?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때 설명회 때도 마지막에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대 가기 쉬워지는 건 맞다. 어쨌든 정원이 늘었으니까. 하지만 그게 분당 지역 학생들이 의대 가기가 쉬워지는 걸까? 요거는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대 정원 확대되는 것들의 대부분이 지역인재 정시 수시로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정시는 조금 늘어나긴 할 텐데, 근데 문제는 의대 정원 늘어난다고 들어올 새로운 N수생들과 그다음에 현재 휴학 중인 의대 1학년생들, 휴학 중이니까 할 게 없어서 수능을 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 때문에 정시로서 인원이 늘긴 하는데 그게 진짜 우리 아이가 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게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분당 지역에서 아무래도 교과나 학종으로 가기는 좀 힘들고 정시나 논술로 가야 되는데 그쪽 자리가 좀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진 않을 것 같다. 근데 대신에 그 자리에 어쨌든 지역인재든 뭐든 다른 학생들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 밑에 학교들, 물론 밑에라고 하기가 조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의대 말고 뭐 치한약수, 그 다음에 서울대부터 이제 공대 쪽 윗부분, 여기까지는 확실히 좀 자리가 늘어서 대학을 가는 게 좀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2026 발표를 난 걸 보고 이제 인원수 정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3,016명에서 4,978명으로 늘었습니다. 2,000명 는다며요. 여기서 이제 의대가 39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차의과 전문대학원이어서 의학 전문대학원이라서 대학생들이 가는 데, 대졸자가 가는 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갈 수 없는 데라서 거기는 빼고 생각을 해서 저만큼 1,962명이 늘었는데 그 중에 수시가 524명이 늘었고 지역인재, 그러니까 분당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학생들은 쓰려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6년간 지방에 거주해야 하는 그런 학생들만 쓸 수 있는 자리가 1,020자리가 늘었습니다. 사실상 상관없는 자리가 1,500자리 정도 늘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나머지
그래서 정시 가나다군으로 쓸 수 있는 게 가능한데 그 자리는 142자리 늘었거든요. 티도 안 나죠. 물론 는 건 맞는데 별로 티가 안 나죠. 그만큼의 N생들이 들어올 거를 생각을 해보면 거의 티가 안 났다. 근데 문제는 2025년에는 바뀔 것 같진 않지만 원래 이제 의대 정원 늘리면서 뭐 지역 의료 붕괴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지역 인재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그럼 의대만 늘리면 되지 않냐. 지역 인재 갑자기 치안 약수 자리에서 지역 인재를 확 늘렸습니다. 그럼 거기는 증원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 하나가 늘면 다른 하나는 줄어야 되겠죠. 그 자리를 정시에서 뺏어갔습니다. 정시에서 뺏어가서 지역 인재를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안약수에서는 확 줄었고 지금 그 PPT에만 치안약수가 따로 있는데 PPT에서 보시면 다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종적으로 합산한 분명히 의대 늘었는데 왜 정시 자리는 줄었지? 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2025학년도까지는 뭐 의대만 늘고 치안약수는 변동이 없어서 그냥 진짜 는 게 맞는데 뭐 의대 노리고 하다가 좀 점수 모자라면 뭐 치대라도 가지 이런 아주 대단하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자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의대 가는 게 진짜 쉬워지는 건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이제 여기 지금 와주신 학부모들 중에서 초6 이하의 학부모 초6 이하가 첫째다. 근데 의대를 꼭 보내고 싶다. 이사를 가야 되나? 네,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주제고, 네. 지역 인재로 가는 순간, 극단적으로 지역으로 가면, 약대 성적으로 의대를 뚫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제 자녀분들 중에서 대학생 이상이어도, 대신 지역 인재 조건이 만족하지 않겠군요. 주변에 지역 인재 전형을 만족하는데 좀 나이가 있는, 뭐 나이가 있다는 건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 정도까지는 내신을 잘 받았다면 지역인재 수시로 해서 진짜 뚫는 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에 제일 크게 타격은 아니고 영향을 받는 집단이 사실 교대 학생들이거든요. 분명히 이제 자기가 교대 써서 갈 때까지는 교대가 되게 높았고 되게 선망받는 직업이었고 지금도 물론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많긴 하지만 솔직히 예전에 비하면은 입결도 많이 내려갔고 좀 사회적 위상 내지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특히 교대에서 많이 의대 수시, 의대 반수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학생이 아니죠 이제 선생님들이 많다고 이제 얘기를 들어서 주변에서도 되게 의찬약수로 이제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되는 거는 이제 지역 쪽, 지역 인재를 쓸 수 있는 그런 쪽에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분당 지역에서는 솔직히 의대 가기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의대 정원에 대한 제일 큰 이슈였는데 문제는 이 의대 정원 이슈 때문에 모든 다른 이슈가 묻혀버렸다는 게 저는 좀 더 아쉬워서 물론 다른 주제 가지고 단독 설명을 하기에는 분명히 조금 부족하기도 한데 근데 그렇다고 다른 주제가 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해봤자 어차피 다 의대 정원 약간 이렇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설명회를 좀 준비한 것도 있는데 먼저 의대 정원 확대에 밀린 뉴스 중에 첫 번째로는 2025학년도에 이공계 증원 이거는 작년에 이제 2024학년도에도 있었고 2023학년도에도 있고 계속 있는 일인데 분명히 이제 고3 4월 이렇게 고3 4월 말까지의 변경안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고2 4월 말까지 시행계획을 발표하는데 이 사이에 그럼 시행계획에서 뭐가 변경이 되는 거냐 사실 크게 변경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까지는 그냥 시행계획 그대로 나가네 변경안에서는 진짜 뭐 한두 명 바뀌나 아니면은 뭐 날짜가 바뀌나 뭐 이런 큰 이슈 없이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계약학과 뭐 어느 과에 들어가면은 뭐 SK하이닉스 취직이 보장이 되는 또는 삼성전자 취직이 보장이 되는 뭐 카카오 취직이 보장이 되는 이런 과들이 이제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계약학과는 기업과의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워낙 이제 급박하게 변화하는 산업에 맞춰 나가려면은 뭐 이거 2년 기다려서 만들 수 없다.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바로 만들어라. 그럼 기업이랑 합의만 된다면 바로바로 만들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요 고2 4월 말 시행계획에서 고3 4월 말 변경한 사이에 마음대로는 아니고 합의만 하면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2024학년도에
서울대에서 갑자기 첨단 융합학부라는 걸로 한 200~300명 정도, 300 몇 명이었던 것 같은데 300명 정도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서울대 이과 300명이 늘었다. 이거 되게 큰 이슈였거든요. 물론 서울대 이과 300명만 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연고대에서도 이제 개학학과 자리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자꾸 흔히 말하는 좋은 과들 자리가 생긴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 매해 대학 가기는 쉬워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입결을 채워 나갔을 때 윗자리에 학교들이, 윗자리에 학과들이 생겨 나가면 당연히 이제 상대적으로 밑에가 가기 쉽겠죠. 위에부터 채워지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개학학과 입결들은 그 과에서, 그 학교 안에서 뭐 의찬약수 빼고는 제일 높은, 그다음에 뭐 대학 급간으로 말한다면 다음 대학 한 급간 위 대학이랑 비교되는 이런 정도의 입결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런 개학학과들이 생기고 나면, 개학학과, 첨단학과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나면 자꾸 이제 대학 가기가 쉬워지고 위에서 자리가 많이 생기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네들은 시행계획 발표 후에도 증언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몇 자리가 생기는데 그 몇 자리보다 의대 정원 2,000자리가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묻혀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2025학년도부터 자유전공학부를 확대해라. 이제 이거는 교육부에서 확대해라. 그럼 돈 줄게. 너무 좀 그렇지만 뭐 대학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공계 증원은 계약학과 첨단학과여서 원래 정원 이외로 별도로 늘리면 되는 거였는데, 자유전공학부는 정원이 느는 게 아니라 너네 뽑는 정원에서 조절해서 자유전공학부를 만들어라 이거이다 보니까 맘대로 뭐 몇백 명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학과를 줄이고 그거를 자유전공학부로, 어느 학과를 줄이고 자유전공학부로 그렇게 뽑습니다. 그럼 현재 자유전공학부는 이거랑 상관없이도 서울대에서는 이미 뽑고 있는데 그럼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를 들어가면 무슨 과를 가냐, 학생들이 어느 과를 선택을 하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과는 컴공을 선택을 합니다. 문과는 경영경제를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과를 가고 싶었으면 다른 과를 그냥 썼으면 됩니다. 입결상 자유전공학부가 컴공보단 아래거든요. 뭔 소리냐? 컴공을 가기에 점수가 좀 모자른데 컴공은 가고 싶네? 그럼 자유전공학부 가서 컴공으로 가면 되겠네. 딱 요 마인드. 그렇기 때문에 자유전공학부들은 각 대학의 제일 높은 과, 제일 인기, 물론 이제 자유전공학부를 간다고 해서 모든 과를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의치한약수랑 사범대랑 계약학과랑 이런 몇 군데 못 갑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자유전공학부를 가서 내가 실제 점수로는 가지 못했을 제일 높은 과를 가고 싶은 게 목표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자유전공학부에 들어간 문과 학생들은 거의 다 경영경제로 갈 건데, 문제는 이과 학생들. 지금은 컴공인데 컴공이 뜬 건 한 이제 5년 됐나요? 한 10년 전에는 전화기라고 하는 전기, 뭐 화학, 화공, 뭐 기계 이런 쪽이었고, 15년 전에는 놀랍게도 수학과였습니다. 왜? 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왜 서울대 수학과가 입결이 올라가지? 뭐에 꽂혀서 올라가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뭐 물리학과였던 시절도 있고, 뭐 화생공, 생명 이쪽일 때도 있었죠. 그래서 이과는 지금은 컴공이지만 어디 과로 나중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 자유전공학부 정원을 그래서 너네 어차피 얘네들 다 컴공과니까 컴공 정원에서 빼앗아서 자유전공학부를 늘릴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나중에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과별로 뭐 예를 들면 100명의 자유전공학부를 만든다면 모든 과에서 뭐 10명씩 줄이겠다, 뭐 5명씩 줄이겠다,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과는 몇십 년, 법학과가 있을 때 없을 때 이제 로스쿨 시대로 바뀌었으니까 법학과가 있을 때랑 없을 때를 빼면 언제나 경영경제였습니다. 네, 언제나 몇십 년 동안. 근데 그렇다고 이제 경영경제에서 다 빼와서 자유전공부를 만들자, 이런 그걸 경영경제 그 대학 관계자들이 허락해 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정원을 빼온다면 그럼 사실 언제나 인기가 낮은 과, 문사철, 뭐 어문학과나 뭐 역사학과, 철학과 이쪽은 사실 언제나 입결이 제일 밑에거든요. 그러면 그쪽 정원도 똑같이 빼올 텐데 그럼 자유전공학부 가서 철학과를 가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건 거죠. 그냥 가면 되는데 약간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자유전공학부 확대에 의해서 뭐가 어떤 식으로 바뀔 것 같냐, 흔히 말하는 비인기과라고 하는 과들이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거를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통폐합해서 없애겠다라고 하면 진짜 난리가 나거든요. 뭐 들고 일어나도 당연히 네, 졸업생들부터 해가지고 다 들고 일어날 텐데 이런 자유전공학부 확대하면서 은근슬쩍 조금씩 없애지 않을까. 이러다 보면 이제 원서를 쓸 때 뭐 작년이랑 비교해서 쓰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작년에 어디까지 붙었고 그 경쟁률을 가지고 그 점수를 가지고 이제 쓰게 되겠죠. 근데 그걸 봤을 때 작년이랑 확 달라진 인원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 작년과 입결이 달라지겠구나, 뭐 내려가겠구나, 올라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하셔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전공학부 확대에 의해서 바뀔 소식들입니다. 그다음에 더더욱이나 관심이 좀 없을 소식이긴 한데 경찰대 사관학교 원래 같은 날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써도 어차피 한 군데밖에 시험을 못 보니까 의미가 없었는데 날짜를 서로 틀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대도 쓰고 사관학교도 쓰고 둘 다 시험을 볼 수 있는 보통 요거는 진짜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제복의 멋있음을 추구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직업의 의미를 갖고 경찰 군인이 되려는 학생들이 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요게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능과 비슷한 시험을 수능 전에 좀 연습을 해보고 싶다. 그게 이제 경찰대 사관학교 시험으로 좀 많이 가는 편인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사관학교 시험은 진짜 수능이랑 좀 비슷하고 경찰대 시험은 조금 좀 안 비슷하지 않냐 뭐 이런 반응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모두 모여서 시험을 보는 그런 분위기를 체험하는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들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많거든요. 시험만 보고 싶어서. 그래서 경쟁률에 비해서 실제 경쟁률이 좀 세지 않다. 그리고 솔직히 예전에는 사관학교 뭐 연고대급이다, 뭐 서울대 나중과급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새는 솔직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많이 내려가서 관심이 있다면 써보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냥 시험 삼아 써보는 것도 이제 2번 다 써볼 수 있어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2026학년도에 뭐가 바뀌었냐?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이 바뀐 내용들을 제가 뭐 여기서 모든 학교별로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뭐 관심이 없으신 학교도 있을 거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6학년도 시행 계획 나온 거를 저희가 이제 이거 다 촬영하고 나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밴드에 후기를 올리거든요. 그때 저희가 첨부 자료로 모든 학교 이제 시행 계획 올려놓은 거 그 모음 파일을 올려드릴 거니까 필요한 학교는 하나씩 한번 좀 다운받아서 열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주요 학교부터 다루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주요 학교들 변동 사항을 뭐 진짜 어느 과가 1명이 늘었네, 어느 과가 3명이 늘었네, 뭐 최저가 어떻게 바뀌었나 이런 것들 하나씩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좀 멀기도 하고 빨라도 고2 4월 말인 거잖아요. 1년 반 남았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수능 다 맞으면 되지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마지막에 수능 다 보고 나서 점수 나오고 입력하고 그때부터 찾으셔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정원이 한두 명 늘고 줄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좀 큰 이슈 그냥 한두 명 늘고 말고 이거 말고 뭐 최저가 바뀐 거나 아니면 정시의 다군에 이제 원래 재작년까지는 중앙대가 1등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의찬학수 빼고 이제 의찬학수는 좀 있지만 일반 학교들 중 종합학교들 중에서는 중앙대가 언제나 이제 제일 높은 학교여서 중앙대 경영, 뭐 중앙대 전자정보 이런 식으로 쓰는 데가 다군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높은 학생들, 스카이라인 학생들은 다군에 쓸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에서 입결 나는 거 보면은 막 중앙대 70몇 명 합격 이런 데가 있거든요. 중앙대를 70몇 명 붙은 게 아니라 다군에 쓸 데가 없어서 다 중앙대 써가지고 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다군에서 중앙대가 이렇게 다 빨아먹는 걸 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성균관대가 처음으로 작년에 다군에서 뽑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 뽑는 건 아니고 몇몇 과들만 옮긴 거라서 이제 조금 다군에 쓸 데가 좀 생겼다. 그걸 보고 이제 우리도 참을 수 없지라고 하면서 한양대도 이제 다군에서 좀 뽑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다군에 조금 쓸 데가 늘어나는 것 같다. 물론 서울대는 영원히 나군일 것 같고 연세대, 고려대는 서울대를 피해서 영원히 가군일 것 같고 근데 이제 서성한 라인에 있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조금씩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또 다군에서 모든 과를 뽑는 게 아니다 보니까 뽑고 가고 싶어하는 과가 어느 군에서 뽑는지 이것도 좀 알아보셔야 된다. 나중에 정시를 쓰게 되면은 원서가 3장인데 내가 가고 싶은 과들이 이상하게 같은 데서 뽑는 일이 좀 많습니다. 쓰고 싶은데 쓸 데가 없네. 왜 다군에는 쓸 데가 없지? 왜 나군에는 쓸 데가 없지? 이런 식으로 좀 겹치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런 군 이동이 있었는데 사실 그건 수능 다 맞고 나서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최대한 잘 보고 나서 점수 입력만 하면 나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모르신 상태로 가셔도 아주 크게 지장이 있진 않습니다.
그냥 수능을 잘 보고 점수 입력을 잘하자. 딱 이 정도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 게 요 정시의 수시화입니다. 정시의 수시화. 2023학년도부터 서울대에서는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거 반영 처음에 뉴스 떴을 때 역시 서울대는 지 맘대로군 이러면서 서울대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고려대에서 2024학년도부터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연세대에서도 우리 반영을 하긴 할 건데 아직은 아니고 2026부터 반영할 거고 그때 발표할게를 그 예고를 좀 미리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끊기겠지. 그래, 스카이에서 그렇게 뽑는 건 그럴 수 있어. 딱 거기까지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고 없이 한양대가 갑자기 2026학년도부터 내신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예고 없이 성균관대도 갑자기 반영하겠다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주요 학교 다 반영하는 걸로 점점 확대가 될까? 사실 이제 2028학년도부터는 다 바뀌어서 이제 고교학점제 다 바뀌는 체제로 갈 텐데 그때부터는 진짜 바뀔 것 같거든요, 다. 근데 그거를 미리 준비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시에서도 학생부 보겠다, 내신 등급 보겠다라고 이제 하나씩 선언하고 있어서 어디까지 확장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스카이에서 멈췄을 때는 확장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제 예상이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확장이 될까는 최소한 한양대랑 성균관대가 본다고 했으니까 서강대는 하지 않을까요? 항상 묶어서 말하니까. 그래서 최소한 서강대는 할 것 같고 그 밑에는 뭐 중경외시 라인이라고 흔히 말하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별로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되냐? 요 내용들은 이제 글씨가 작아서 요것 때문에 이제 PPT 드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은 이제 각 서울대 2026학년도 그 시행계획 발표 거기에서 이제 따온 거라서 나중에 파일로 한번 열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필요한 부분만 따왔습니다. 어떻게 반영을 하냐? 서울대는 특징이 모든 정시 전형에서 다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 뽑는데 정시 지원을 하려면 어느 전형을 써도 다 반영이 됩니다. 애초에 전형이 한 개밖에 없기도 하고 난 내신이 안 좋은데 안 뽑는 전형 없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반영을 어떤 식으로 하냐? 그냥 평가 등급 A, B, C라고 되어 있죠. 내신 몇 점 몇은 몇 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사정관들이 보고 생기부를 보고 이건 A네, 이건 B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하냐? 물론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작년 입시 결과를 보고 추측할 수밖에 없긴 한데요. 결과를 추측을 해본 건데 별 생각 없이 다 B를 준 것 같습니다.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갖냐? 어디에서 깎인 학생들이 존재하냐? 일단 검정고시로 들어온 학생들은 다 C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퇴생, 정시 파이터 중에서 이제 자퇴하고 보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이제 분당에는. 근데 자퇴하지 마라 라고 서울대 오려면 자퇴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검정고시생의 비율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서울대 입학생 중에서. 확실히 검정고시생은 C를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에서 여기 오려면은 무슨 과목은 이수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권장 이수 과목, 그 다음에 핵심 필수 이수 과목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 과를 지원했는데 권장 이수 과목, 핵심 이수 과목을 듣지 않으면 그럼 확실히 한 단계씩은 깎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때 되도록이면 과목 거르지 말고 그냥 이과면 뭐 물화생지 될 수 있으면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확통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고 사실 문과는 선택 과목의 제한이 그렇게 걸려있지 않거든요. 뭐 어떤 사회를 꼭 들어라 이런 거는 이제 몇몇 사범대에서 뭐 윤리교육과 이러면 뭔가 이제 생활과 윤리를 들어야 될 것 같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과 몇 개 말고는 사탐에 대해서 제한을 세게 걸진 않는데 과탐은 물론 이제 과마다 다릅니다. 물리 필수인데, 화학 필수인데, 생물 필수인데 이런 식으로 다 다르긴 한데 그거를 보면서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과에 필요한 과목을 들었는지 이거는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안 들으면 C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A는 뭐냐? A를 받은 것 같은 점수대가 별로 없어서 A를 받은 학생은 그냥 수시로도 서울대를 갈 수 있지 않았나? 라는 학생만 A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B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몇몇 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C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B랑 C, 그러니까 BB가 3점이고 CC가 0점이죠. 뭐 3점 정도의 차이. 뭐 이제 그게 수능으로 몇 문제 차이인지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능 문제 한두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는 일단 그렇고 그래서 서울대는 쓰실 때 내가 무조건 내신이 내신이 어떻게 들어간지를 아시려면 무조건 내신이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과목을 다 들었는가 이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는 정량 평가입니다. 몇 등급이면 몇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에 고대는 모든 정시 전형이 그런 게 아니라 선택 가능합니다. 그냥 수능 전형이 있고 교과 우수자 수능 전형 이런 식으로 따로 돼 있어서 내가 내신이 좋다 그러면 정시로 갈 때도 교과 우수자 전형을 쓰면 되고 내가 내신이 별로다라고 하면 그냥 정시 전형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과 우수자 전형에 검정고생이 아예 쓸 수 없습니다. 네, 6학기 생기부가 다 있어야 돼서. 근데 그럼 고대를 못 가냐? 아니죠. 다른 전형으로 쓰면 됩니다. 충분히. 그 다음에 뭐 여기 공식이 자세히 있는데 그냥 네, 요약만 해드리면 대략 2등급 정도 받으면 손해볼 게 한 개도 없다. 3등급부터는 조금 손해를 볼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등급 밑인데요. 그러면 그냥 일반 전형을 쓰시면 됩니다. 네, 꼭 이걸 써야 되는 게 아니라서. 그 다음에 근데 여기 맨 밑에 보면은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8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2등급도 불리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내신 1점대를 찍은 학생들은 슬프게 고대를 정시로 쓰진 않습니다. 이미 수시로 가거나 1점대인데도 수시로 안 갔다. 그 얘기는 엄청 눈이 높아져가지고 뭐 의치한 약수를 쓰는 건데 떨어져서 정시까지 왔다. 이거라서 슬프게 1점대는 내신 1점대는 고려대를 쓰지 않아서 그래서 2점대부터 그냥 만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점대는 뭐 그냥 손해는 보지 않겠다. 3점대부터는 다른 전형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 이제 2026학년도에 발표한다고 해서 좀 이제 추측을 많이 했었습니다. 서울대처럼 할까? 고려대처럼 할까? 아니면 단독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할까? 이런 식이었는데 일단은 고려대처럼 했습니다. 등급별로 1, 2등급은 7점, 3, 4등급은 6점 뭐 이런 식으로 딱 점수화되어 있습니다. 정량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서울대처럼 한 건 모든 정시 전형에서 다 내신을 반영합니다. 따로 별도로 전형을 분리해 놓은 게 없어서 연세대 가려면 무조건 다 내신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점수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1, 2등급 7점, 3, 4등급 6점 이런 식으로 깎이고 그 다음에 그 A, B, C라고 나오는 절대평가 과목들은 A는 3점, B는 2점, C는 0점. 그래서 제 생각에 일반적으로 한 2점대를 받고 A, 절대평가 과목들 잘 챙겨서 A 받으면 내신은 만점을 받을 수 있고 대신에 출결 점수가 좀 깎이는 게 있습니다. 미인정 결석하면은 며칠 이상 3일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점수가 깎인다. 이런 식으로 깎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50점인데 기본 40점에 여기에서 뭐 3등급 받아서 1점 깎인다고 하고 출석이 안 깎인다면 거의 반영 비율이 되게 적은 이런 상황일 것 같고 극단적으로 많이 깎여도 예를 들면 많이 깎여서 5등급 네. 그럼 2점 깎였고 여기서 1점 깎였고 결석해서 1점 깎여서 한 4점 깎였다고 해도 사실 그게 수능 국어 한 문제 아니 국어는 2문제일 수도 있고 국어 2문제 수학 한 문제 이 정도라서 내신이 반영은 되는데 되게 비중이 작다.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서 넣어놨는데 비중은 되게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을 최소한 상식적으로 했냐? 아무리 정시 파이터라도 다 밀고 찍고 자가지고 9등급, 8등급, 7등급 받는 이 정도는 아니지. 그 다음에 최소한 학교는 나갔지. 뭐 이런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약간 하나 빠뜨린 거는 이제 학폭 이슈가 좀 생겼었죠. 뭐 학폭 터지고 나서도 뭐 대학 잘 가더라. 그거는 좀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래서 학폭 이슈 해가지고 몇 호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점수 깎이는 거는 엄청 셉니다. 그냥 학폭 이슈 터지면 오지 마라, 대학 가지 마라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거면 자퇴하고 뭐 정시로 가라. 근데 문제는 정시에서도 반영하면 어떻게 되지?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연대는 검정고시생들에 대해서 그냥 그 자기 수능 점수랑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비교 점수로 반영을 해서 뭐 자퇴하고 가도 상관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갑자기 내신을 반영하기로 한 한양대 슬프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성평가를 하겠다라고만 알려줘서 아직 발표를 자세하게 하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정성평가를 하겠다는 거 보면 그래도 서울대 쪽이랑 비슷하다는 얘기인 것 같고 단지 그게 A, B, C인지 뭐 1, 2, 3, 4, 5인지 뭐 아무것도 얘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성평가가 진짜 학종처럼 세특 이런 거 하나씩 다 자세하게 보겠다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냥 출결, 그다음에 기본적인 과목 성취 뭐 이 정도로 아니 과목 이수 이런 걸 보겠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요 과목들 들어라.
그다음에 너무 심하게 결석하지 말고 최소한의 상식적인 학교 생활은 해라.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역시 전혀 예고 없다가 갑자기 나왔었는데 성균관대 좀 특이점이 사범대만 그래도 선생님이 될 사람들인데 선생님이 될 사람들은 좀 잘 다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범대만 학생부를 반영을 하겠다. 나머지는 그냥 수능 100으로 뽑겠다. 이런 식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균관대가 제일 입시를 좀 빠르게 따라간다 내지는 심하면 빠르게 주도해 간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입시가 많이 바뀌거든요. 당장 성균관대가 당장 바뀐 게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은 표준 점수로 이제 대학을 수능 때 정시로 가는데 갑자기 100분위로 가겠다고 바꿨습니다. 뭔가 다른 학교들이랑 이제 변화점을 줘서 입결을 좀 올려보겠다 뭐 이런 거 같은데 그거는 수능을 잘 보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의 정시화. 이제 교과랑 학종으로 이제 수시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원래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들이 생각보다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없어지고 있다. 내신만으로 뽑는 거는 좀 이제 못 믿겠다. 수능도 최저는 맞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당 지역에서 이제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일어나는 일은 드물고요. 이제 지방에서 가는데 지방에서 내신은 1점대인데 모의고사가 3점대 나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진짜 최저를 못 맞춰서 못 가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분당 지역에는 좀 해당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입의 변화. 이제 경기외고가 외고 타이틀을 떼고 자사고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전환은 못했는데 이제 그거는 학교에서 우리 이제 자사고야 라고 하기에는 약간 법적 절차들이 좀 필요해서 외고 권한을 내려놔야 되고 그다음에 자사고 권한을 다시 신청해야 되는 이제 우리 외고를 포기하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법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고 하고 이미 조사는 되게 그러니까 학부모, 학생들 여론조사 이런 것들은 계속 이미 해왔다고 하고 그래서 자사고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뭐 이유는 어쨌든 이제 요새 이과 전성 시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외고들에 대해서 이제 강제로 제2외국어 실수를 되게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과목 선택의 불편함도 좀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선호도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지금은 경기외고인데 뭐 강원외고나 부일외고 이런 데서는 이미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외고 타이틀을 내려놓고 자사고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대부고 바로 옆에서 용인외고였다가 자사고로 전환해서 거의 전국 탑 학교가 되었죠. 뭐 그거 보고 반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경기외고가 자사고로 전환이 되는데 이번 중3 학생들의 입시에는 해당이 없을 것 같고 중2 학생들이 들어갈 때부터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 과학고를 추가 설립한다고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영재학교 과학고로 나뉘는데 경기과학고는 영재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북과학고가 과학고인데 서울이나 다른 지역마다 보통 과학고가 2개씩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가 인구가 제일 많은데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경쟁률도 높고 경기 북과학고 가는 게 영재학고 가는 것보다 어렵지 않냐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서 불합리하다라는 의견이 되게 오랫동안 나왔었는데 과학고가 이제 추가 설립돼서 이것도 중2 학생들이 고등학교 갈 때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은 꿀은 빨리 빠는 게 유리하다. 남들이 다 알게 되면 그건 더 이상 꿀단지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경기외고 1기 자사고로 바뀌어나서 1기는 제 생각에는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은데 근데 나오는 아웃풋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의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교차 지원, 대입에서 교차 지원 바뀌었을 때 이과 학생들이 문과 대학을 쓸 수 있게 됐었거든요. 처음 이제 통합 수능을 보게 됐을 때 그때 누가 이과생이 철학과를 가겠냐, 누가 어문학과를 가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많이들 이제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실제로 되게 많이들 썼고 그래서 그렇게 대학 급간을 올려서 복수전공 내지는 뭐 이중전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을 올리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2년차, 3년차 되면서 어느 정도 정립화돼서 당연히 교차 지원하는 거지가 이제 보편화되었는데 원래 꼴은 첫해 많은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대표적인 건 의전원, 의전원 1기 엄청나게 들어가기 쉬웠거든요. 다들 지금 잘 살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들어가려면 엄청 힘들죠. 뭐 로스쿨 1기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1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특목고 가이드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3월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이때 더 자세히 뭐 대입 바뀌는 거랑 해서 왜 특목고를 가는 걸 추천을 드리는지 그 다음에 일반고랑 어떻게 비교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유튜브에 이미 촬영해서 올라온 영상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